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금리 공포 영끌 비투거린다. 경기 아파트 매수 심리 23개월 만에 최저. 이 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수 우위지수 31.2, 8개월 만에 70포인트 하락했고요. 경기 인천은 20선이다. LTV 80% 대출 규제 완화 무색. 집값 상승 제한적 B2 실익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일만 없고요. 이게 요새 제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집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 이번에 저는 종종 이제 제 사례를 아예 말씀을 드리잖아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옛날 수업 시간에는 아예 오픈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지나간 시장은 지나간 시장이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안 좋아요.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세금이 셉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작년 4분기, 그러니까 3, 4분기죠. 작년 10월 달 이후로 대출이 거의 중지가 됐죠. 그러니까 LTV는 사실 지금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DSR이 중요한 건데, 어쨌건 LTV를 풀어줬든 뭐하든 사실 지금 실제로 은행에 가서 대출 직원이랑 얘기를 해보면 지금 위에서 뭐가 내려온다고 얘기하거든요. 내려온 게 없어요. 대출을 풀어준 게 없다고요, 여러분. 대출을 풀어준 게 없고, 오히려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야, 니네 예대 마진을 왜 이렇게 많이 보니? 너네 이거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예금 금리는 왜 안 올리고 대출 금리만 올리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저 대출을 담당해 주신 분은 저는 이제 이분을 여러 번 보니까 해준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대출을 더 해주고 싶다, 은행은. 참고로 이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1금융은 아니에요. 막 우리 막 이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 이런 데가 아니신데 대출을 더 해주고 싶은데 다 막아놨다. 금감원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나 아니면은 이 시설 자금, 그러니까 건축이나 아니면 토지 대출, 그러니까 비주거용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대출을 마음껏 못 해주니까 가능한 한 이 가산금리를 많이 붙이고 있다. 가산금리는 장사해 먹겠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본인들이 나간 대출 중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들었던 자영업자 분들의 리스크에 대한 해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셨어요. 그분 얘기에 따르면 위에서 얘기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요새 엄청 빡센 게, 그 횡령 있죠, 여러분. 횡령 때문에 기강을 잡는데요. 횡령 때문에 두 가지를 보는데 직원들 기강 잡고 조사를 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여태까지 대출 맡기면서 수익 구조가 변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금리 올라가잖아요.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은행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예대 요 마진 요거를 좀 다시 수정을 하는데 나가 있던 대출 중에 위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영업자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가능한 어디서 하자? 담보대출에서 하자. 담보가 제일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나갈 때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자담,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나갈 때 이름이 약간 자담이라 불러요. 근데 좀 금리를 더 붙이시는 것 같아서 최근에 사람들이 7%, 8% 얘기하시는데 전 7%, 8%는 본 적이 없고요. 7%, 8%는 아마 이그젬플, 가능한 존재의 수치 같고 5% 초반대까지 봤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분은 5% 초반대, 신용도가 좀 좋은 분들은 4%대, 3%대는 안 나와요. 3%대는 이 조건이 맞는 분들이요. 2%대 이제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KB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매수 우위 지수나 매수 심리가 많이 꺾였다는 거는 여러분이 시장에 나가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뭐 실제로 제가 KB가 작년 10월 달 이후로 하락한 적이 없다. 하락한 적 없습니다. 지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하락한 지역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나가보시면 단지별로 다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거래 건수가 너무 없는데 그걸 가지고 통계를 만들면 하나하나의 중요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거래가 1000건이 있으면은 하나하나의 거래가 예외성이 덜 드러나죠. 왜냐면 많으니까.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단지가 10개가 팔렸는데 한두 개가 싸게 팔렸다고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전체 거래가 3건밖에 안 되는데 한두 건이 특이하게 싸게 팔렸다. 그러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만 보고 시장을 파악하기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일단 몇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킨 거예요. 그냥 지나가려고 킨 게 아니라. 금리 공포. 이거 사람들이 지금 부담감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안 갖겠어요. 금리에 대해서 공포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한국의 그 수도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금리의 연동 관계를 쭉 보시면은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아파트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금리를 올렸더니 또 내려가고 이번엔 금리를 내렸는데 아파트는 가만히 있고 또 금리를 내리니까 아파트가 또 올라가고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서울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기가 서울 아파트가 여러분 유동성이 좀 부족하고 실수요가 많이 거래가 될 때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이 길어서 일반 영상에서 못 다루는 건데 전세가까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금리 공포에 영끌 비투거린다고 했잖아요. 이건 포인트가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유동성. 투자해 놓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금리 공포에 영클 비투거린다. 맞는 말인데 사실 여기서 대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다주택자, 투기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걔네는 돈 낸다 그러면 금리고 나발이고 그냥 해요. 제가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취득세가 문제예요. 12.4%에서 이미 2020년도에 걔네나 다 틀어 막았어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아예 거짓이란 뜻은 아닌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반기에 이걸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전월세 시장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저 이거 말 바꾼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어요. 전월세 시장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2022년도에 키포인트 워드 두 가지를 꼽으면 뭘 뽑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작년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예요? 월세 시장과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인데 전월세 시장과 월세 시장과 그리고 지방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전월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놓여져요. 내가 전월세가 만기가 되고 갱신권이 없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은 월세를 택하시면 돼요. 왜냐면 전세로 들어가는 것보다 월세가 나아요. 왜? 금리가 너무 높고 원리금 균등 상환에다가 막 골치 아파요. 대출도 안 해줄라 그러고 차라리 이런 시기에 그냥 월세 내고 말겠다가 맞는데 이 논리 때문에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월세가 오르다가 여러분 지금 시장에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 얘기 바로 알아들으실걸요. 월세가 막 오르다가 여러분 지금은 뭐가 오르냐면은 월세가 오르다가 잠잠하고요. 월세 보증금이 올라요. 그러니까 처음엔 같이 올랐어요. 처음엔 같이 오르다가 같이 오를 때 월세가 더 많이 올랐어요. 세금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보증금이고 월세가 있으면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내려간 게 아니고 얘만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증금이랑 월세랑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올리는 건데 문제는 집주인은 또 이거 받아서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대출 금리 이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수급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 시장에 물건이 넘쳐나면 전가를 못 시켜요, 여러분. 커피 가게가 원두 가격이 올라도 커피 가격을 못 올리는 건 손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스타벅스 손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본인 일에 프로페셔널 한 거지 손님을 러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커피값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경쟁사가 있기 때문이 제일 커요. 마찬가지로 전월세 매물이 충분히 있으면 정가를 못 시켜요. 그래서 지금 요런 뉴스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LTV 80% 풀어주면 뭐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 대출 받으러 가보셨어요? LTV 80%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고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아, 진짜로 없어요. DSR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풀어줘봤자 6억까지인가 그렇잖아요.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정확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집값 상승 제한적 이거는 어쨌건 맞는 말이긴 한데 B2 실익은 여러분 이렇게 따지지 않죠. 이렇게 따지지 않죠. 왜냐면 B2 실익이라면서요.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정가제잖아요. 아파트가 정확히 딱 10억이니까 내가 10억에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있잖아요. 아니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나갔는데 누가 봐도 10억짜리 아파트인데 8억에 나온 거예요. 초초금매로 나왔어요. 세금 때문이든 얘가 망했든 나왔는데 그럼 얘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아예 대출이 안 돼요, 여러분. 사지를 못해요. 아예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사야 되는데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주택자 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2.4%를 계산하고 나면은 8억에 사는 게 아니에요. 9억에 사는 게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져요, 많이. 그래서 못 한다고요. 왜? 또 나중에
양도세를 내야 되고 또 중간에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어쨌건 투기꾼 유동성을 막는 거는 성공을 했다고요. 지난 정권이 다주택자를 멈추고 어떤 투기를 누르는데 성공을 했다니까요. 실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를 잡으면서 뭘 해줬어야 되냐면 전월세 시장에 공급할 애들은 마련을 해줬어야죠.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를 그대로 냅두던가 임대사업자를 늘리던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전월세 시장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반기 시장이 불안하다. 하반기에 시장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랑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값 뭐 올라갈 거란 기대감 아니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는 거래잖아요.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갱신권을 썼는데 이제 갱신권을 못 써요. 8, 9, 10, 11, 12 나올 거고 여러분 8월 달에 많이 몰려 있는 게 아니고 국힘당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9월 달부터 많아요.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서울에 갱신권을 못 쓰는 세대가 15,000세대, 한 달에 평균 퉁으로 내면 3,000세대씩 나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3단계 중 제일 높은 전세가로 가든가 아니면 월세로 가든가 해서 월세 시장이 버텨주고 있죠. 그리고 이마저도 안 되면 매매 시장으로 올 텐데 무조건 전세가가 오른다는 게 아니라 전세가는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 입장에서 이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월세 시장이 이분들을 흡수해줄 수 있으면 시장은 괜찮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괜찮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 봤다시피 월세랑 매매 시장으로 영향을 미칠 건데 월세 시장이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그럼 봐야 되겠죠. 왜냐면 월세 시장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월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지금 처음 봐요. 저도 모두가 처음 볼걸요 아마. 월세 시장이 이렇게 오른 건 다들 처음 볼 테니까. 어쨌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온전히 지나가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기사가 나오든 이건 팩트 맞아요. 그런데 맞긴 맞는데 뭐 다 팩트란 뜻은 아닌데 워딩은 팩트라고요. 그런데 하방 시장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없이 제 영상 시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